바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시간이 바로 또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 제때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오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집합 x가 x에서 x로 합니다. 근데 가해보면 임의원소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1대1 함수의 뜻인데 x에서 x로 가잖아. 1대1 함수인데 이렇게 된다면 x에서 x로 한다면 공역과 지역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면 이런 말이네요. 1 이상 x가 3 이하니까 뭐예요? 1, 2, 3을 말하잖아. 그 원소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된답니다. 써봅시다. f1은 f1-2 그죠? f2는 f2-4 f3은 f2-6 그렇잖아요? 여기 3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줬냐면 4는 말이 안 되잖아. 4를 집어넣으면 F4-8일 텐데 여기 원소 중에 가장 큰 값이 7이야. 7에서 8을 빼면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는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 근데 함수 F가 어떤 값을 갖는지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게 힌트예요. 이것 보세요. F3-6이에요. 어쨌든 얘도 함수 값이잖아. x에서 x로 하는 함수니까 x 안에 있는 원소인 1, 2, 3, 4, 5, 6, 7 중에 원소 하나를 가져가야 돼. 근데 6을 뺐잖아. 그럼 앞에 들을 수 있는 숫자는 7밖에 안 되지 않나요? F3이 7인 경우 빼놓고는 답이 안 되잖아. 1, 2, 3, 4, 6까지, 1, 2, 3, 4, 5, 6까지는 빼면 음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기 때문에 원소 x에 있는 값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이 값이 이 값이 1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F3의 값은 7이에요. 근데 끝난 거 아니야. 잘 봐. F3이 7이면 얘가 7이라는 얘기지. 됐지? 그럼 저절로 F7이 뭐가 되죠? 1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한 게 아까 전에 7 빼기 6은 1이었으니까. 맞니? 그럼 그 위에 있는 값은 1대1 대응이라며. 원래 위에서부터 하는 게, 이 문제를 위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고 아래서부터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면. 이거 1대1 대응이라며.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며. 그럼 여기는 2 이상 가져야 되지 않나요? 밑에서 1을 가져갔잖아. 그럼 1을 가지면 안 되잖아. 2 이상이겠지. 됐지? 그럼 2 이상이 되려면 이거 넘어가면 따라서 F2의 값은 6 이상. 됐니? F2가 6 이상인데 F3이 7을 가졌어. 6 이상의 값은 6, 7밖에 없어요. 근데 F3이 7을 가져갔잖아. 따라서 F2는 6을 가져야겠죠. 그럼 F2가 이게 또 마찬가지야. 이게 6이에요. 그럼 F6은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3 이상이 돼야 돼. 그럼 F1의 값은 5 이상. 근데 5보다 큰 값은 6, 7인데 6, 7은 밑에 다 가져갔잖아. 그럼 따라서 F1의 값은 5를 가져야 돼요. F1이 5를 가졌네요? 그럼 F5의 값은 3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짝이 다 젖었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이 어디로? 5로. 2는 6으로. 3은 7로. 4는 아직 모르겠고. 5는 3으로. 6은 2로. 7은 1로. 1대1 대응되려면 4는 4로 가죠.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F2 값은 얼마인가요? 6. F3의 값은 7. F4는
4. 이걸 더한 게 정답이다.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FFX가, 이 FFX가 1대1 대응이 아니고, FX가 1대1 대응이에요. 말을 하다가 모두가 잠깐, 이거 좀 말이 씹힌 것 같은데. FX가 1대1 대응이 아니고, FX가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1 이상 같고, 얘는 왜 2 이상이죠? 밑에서 1을 가져갔으니까. 그치? 그러면 밑에서 1을 가는데 얘도 또 다시 1을 갖게 되면 여기가 x자만이랑 꼭 꺾이면서 같은 값을 두 번 갖게 된다. 그 뜻이니까 f 자체가 아마 1대1 되는 게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피해 간 겁니다. 그런 거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두 함수 fg가 다음과 같답니다.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보기에서 고르세요. 오. 기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원래 보통 기억은 제일 쉽잖아요. fge. ge가 얼마예요? 그때 2집은 넣으니까 4-2 fe 2는 여기 포함되죠? 그치? 정답은 2가 되네요. 얘는 맞네요. 기억. 맞습니다. 근데 니은부터 만만치 않아. 니은부터는 이게 뭐지? 어쨌든 합성의 순서를 보니까 G 합성 F죠. F가 먼저 G가 나중이에요. F가 먼저 G가 나중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F가 먼저 G가 나중이에요. 대략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뭘 그려보냐면 여기 G 합성 fx의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근데 G 합성 fx는 x가 2보다 클 때는 뭐죠? x가 2보다 클 때. 여기 fx가 있잖아요. fx는 2보다 클 때는 2의 값을 가져요. 2,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다 치고 fx가 2보다 클 때 이 영역을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이 영역을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2보다 클 때는 들어간 fx가 함수값이 무조건 2를 갖습니다. 됐니? 그럼 x가 2보다 클 때는 g2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g가 얼마예요? 2네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내가 그리는 gfx의 그래프는 2보다 클 때는 함수값 2를 가지며 상수함수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상수함수 형태가 돼요. 그 다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갖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그때 함수 fx는 뭔가요? x네요. 얘는 gx를 구하라는 얘기다. gx는 뭐죠? 다시 잘 봐. 중간에 과정을 또 생략하면 또 위는 씌워서 생략했는데 이 범위 안에서 gfx는 이 범위 안에서 fx가 누구랑 같아요? 이 범위 안에서 fx는 x랑 같잖아요. 그래서 gx가 되는 거예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갖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에요. 0,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아? 충분히.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제 축 나머지 이제 이 마이너스의 왼쪽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기서는 g, fx가 뭐랑 같죠? 마이너스 2랑 같습니다. fx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근데 함수 g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2가 되네요. 이렇게. 됐니? 자, 니은이 원래 어려운 복이에요, 사실. 어려운 복인데, 실례 안 된다면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배웠던 거야. 사실 그 전에도 설명했었고. f-x와 fx가 서로 같다. 이 함수를 우리가 보통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죠. x값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플러스 x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y축 대칭인 2차 함수 있죠.
y축 대칭인 이차 함수들이 기본적인 우함수입니다. 또 우함수 자체는 x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 집어넣으나 답이 똑같이 나오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y축이야.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결국은 그래프가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y축 대칭이에요. 됐니? 근데 그래 보니까 이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어쨌든 G합성 F도 함수잖아. G합성 F는 하나의 함수야. 두 개가 아니야. 헷갈리지 마. G합성 F는 하나로, 원래는 두 개나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로 이제 모인 함수지. G합성 F는 어떤 함수를 뜻해. 근데 그 함수에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G합성 F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 그래프 보세요. 지금 네가 그린 그래프가 Y는 GFX를 그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그래프 Y축 대칭 맞아요? 맞네요. 정확히 Y축 대칭이죠. 근데 얘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게 푸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쉬워집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그릴 필요도 전혀 없구나.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저 보세요. 남은 거는, 아니, 우리가 많이 해놨어요. 뭘 해놨냐면, G합성 fx를 지금 전에 그렸잖아. 디귿 보기는 뭐냐면, G합성 fx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와 F합성 gx의 그래프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귿은 이거를 구하면 되겠네요. fgx의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지 나눠보자. 근데 얘도 세 가지지 않을까요? 범위가 세 개니까. 근데 함수 f는 뭐죠? 함수 f는 여기 들어가는 값이 크게 몇 가지 나눠지나요? 자, 자리가 없어서. 함수 fx는 지금 구간이 3개였지. 어떻게 3개야? 2보다 클 때, 마이너스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맞니? 여기는 x와 여기는 x들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모로 바뀌면 여기도 네모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세모로 바뀌면 얘도 세모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얘가 만약에 gx로 바뀌면 여기 있는 이 범위의 구간에서 여기 있는 이 x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gx로 바뀌어야죠. 이해 안 되신 분? 왜 갑자기 x가 gx로 바뀌었죠? 이해 안 되신 분? 됐나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구간이 gx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커놨고 g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예요. 됐니? 근데 gx가 누구야? 얘잖아. 포물선. 마이너스가 꼭점이며 아래로 부룩한 포물선. 걔가 2보다 클 때, gx가 2보다 크다는 뜻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2보다 클 때를 묻죠. 넘어가면 x제곱이 4보다 클 때야. 제곱해 4보다 크려면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습니까? 어쨌든 해석을 x로 해야 될 거 아니야. x가 정의역이니까. 합성이 돼도 어차피 x가 정의역이잖아. gx의 범위로 써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써줬지만 이걸 다시 x로 바꿔줘야 합성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의역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야지. 그럼 이거를 만족한 x의 범위는 여기란 얘기예요. 됐니?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양변에 양변에 2를 더하면 0보다 커놨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죠.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놨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이 범위를 만족하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제곱해서 2 빼면 어차피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됐니? 이해하겠어요? 여기 범위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니? 그럼 x제곱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가 어디 있어? 없잖아. 얘는 범위가 없네. 됐어요? 자, 이제 그림 그린다. 지금 넌 뭘 그리는 거니? FGX를 그리는 거야. 그렇지? FGX. 근데 이 범위에서는 저 범위가 어디야, 근데?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하면, 색깔이 좀 잘 구분되어질 텐데.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말하는 거 아니야? 2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됐니? 근데 그 구간에서는 어차피 함수 f는 이 구간 안에서는 아이고야. 네. 이 구간 안에서는 함수 fx는 자, 다시 봐. 지금 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g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다시 해석해보면 이 범위라는 얘기잖아. 됐니? fgx 지금 네가 그릴 건 fgx야. fg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gx가 2보다 클 때는 결국 x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f는 뭐였죠? 2였네요. 이건 아니고요. 어디 갔니? 네. 아,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 있네. f는 이 구간 안에서 답이 2가 된다. f는 이 구간 안에서 답이 2가 된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 이해했어요? 그리고 f는 이 구간 안에서는 얘가 답이야. 얘가 누구니? 들어온 게 답이란 거지. 이해하셨죠? 이 구간 안에서는 함수 f는 그게 뭐가 들어왔던 간에 이 구간, 저 네모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네모가 답이야. 됐지? 근데 이 네모가 2보다 커지면 답은 무조건 2로 쓰겠다는 거야. 이해했니? 자, 밑으로 내려가 보자. 다시. 죄송해요. 이게 간격 조절이 좀 잘 안 돼서 위아래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그립니다. 여기 가운데부터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운데부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답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이 말 이해하셨어요? 됐네. 그리고 이 구간 안에 여기 있죠? 요 네모가 요 gx죠? 요 네모가 2보다 클 때는 답이 뭐라고요? 2라고요. 아까 했잖아. 요 네모가 2보다 크다라고 주어지면 답이 무조건 2라고. 근데 답이 2가 나오는 실제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답이 2로 찍힌다.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는 안 그려지니까 여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그릴 거니까. 근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아까 위에서 그렸던 이 그래프와 그림이 똑같죠? 그림이 똑같아요. 결론은 디귿도 맞는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F와 G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한답니다. F는 얘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F 규칙이 뭐예요? 들어온 값에 2분의 1을 곱하고 1을 더한다. 그러면 gx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다. 넘기면 2분의 1 h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양면에 1을 곱하면 h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 네, 여기다 이제 숫자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선생님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어쨌든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공부한 결과를 봤을 때 가장 쉽다고 판단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 계산하다 보니까 참 짜증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거야. 나만 한 건 아니야.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방법은 아니야. 얘를 y라고 둬요. 얘를 y라고 둬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얘기는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e-fx라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해석되세요? 그럼 나는 이제 그래프 두 개를 그리면 돼. fx.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배웠잖아, 우리? 이 세 개로 나누어서 그리라고 했죠. 하나는 x, 하나는 fx, 마지막에 내가 그려야 될 함수, fx. 근데 정의역 구간 보세요.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래프가 다르잖아.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와 1에서부터 3까지 갈 때 그래프가 다르죠. 그럼 0에서 잘 봐.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넌 뭐를 줘야 되냐면 fx의 변화를 봐야 돼. 함수값의 변화지. y값의 변화. 어디서? 3에서부터 1까지 떨어지네. 3에서부터 0까지 떨어지네. 맞니? 0에서부터 다시 x값이 0에서부터 1일 때, x가 0에서부터 1일 때 그때 함수값은 0일 때는 3, 1일 때는 0이니까 3에서 0으로 쭉 떨어지고 있다고. 3에서 0으로 쭉 떨어진다. 그치? 됐어? 그럼 다시 봐. 여기는 fx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죠? 정의역이 되는 거지. 정의역을 3에서부터 0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의역 x를 3에서부터 0 쪽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렇게 보다 보니까 3일 때는 1이다가 쭉 내려가서 0으로 찍혔다가 다시 쭉 위로 3으로 올라가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1에서 3으로 갑시다. 1에서 3으로 갈 때는 1에서 여기 좀 지울게. 1에서 3으로 갈 때는 여기죠. 1에서 3으로 갈 때는 함수값이 0에서 1까지 올라가지. 0에서 1까지 올라가잖아. 0에서 1까지 올라가네. 그럼 여기는 0에서 1까지라는 게 이번엔 여기서는 뭐가 되죠? 정역이 됩니다. 0에서 1까지가 이쪽에서는 정역으로 바뀐다고.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3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를 그래도 좀 연습하신 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금방만 따라서 잘 하실 텐데 혹시라도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드린 거예요. 구간을 나눕니다. 0에서부터 1까지, 1에서부터 3까지. 최대값은 3까지. 이렇게. 여기를 그려요. 여기를. 이게 정의역. 어쨌든 난 이걸 그리는 거예요. 정의역, 치역. 맞지? 0에서부터 1까지 이 구간을 그릴 때는 1에서부터 1은 여기쯤일 거야 아마. 여기쯤 1을 찍을게요. 1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3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띄겠죠. 1에서 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띄일 거라고. 그 다음에 구간 1에서부터 3까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3에서 0으로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완성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네,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는 그렸어요. 얘 그리면 됩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y는 fx의 그래프가 이거죠. y는 마이너스 fx는 뭐 한 겁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원래 y에서 온 거지.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간 거는 x축 대칭. 그럼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맞니? 여기가
0, 마이너스 3. 여기는 1, 0. 여기는 3, 마이너스 1. 걔를 위로 두 칸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위로 두 칸.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0, 1로 가겠네요. 0, 마이너스 1로 가겠네요. 얘는 어디로 가죠? 1, 2로 가겠죠? 여기쯤. 얘는 어디로 가나요? 3, 마이너스로 가네요. 아니, 3, 2로 가죠. 아니, 3, 1로 가죠. 여기쯤. 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색깔 좀 달리. 요렇게, 여기가 좀 애매하네.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너무 굵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두꺼워서 지금 선이, 마지막에 좀 죄송해요. 좀 두꺼워서. 네. 이렇게 되는 그래프와 여기까지 가겠네요. 6,2니까 이 정도. 여기와 다시 여기를 찍는 그래프. 이렇게 가는 겁니다. 1,2까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1,2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 위치가 좀 약간 짧았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선도 좀 얇고 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확실하게 몇 개 점에서 만나면 알 수 있죠. 그림상 3개 점에서 만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실근의 개수라는 얘기를 아까 말한 교점의 개수니까 정답은 3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풀이는 이런 거에 대한 풀이는 그 전에 미리 설명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나만 아는 풀이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설명드렸어요. 아니면 식으로 다 풀어야 되는데 식으로 풀기 귀찮아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시간상 죄송해요. 시간상 180번은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거 진짜 엄청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하면 설명하는 도중에 끝내야 되니까 얘는 잠깐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9번. 자, fx의 역함수를 gx로 하고 y는 f, 나는 이거의 역함수를 gx를 이용해서 나타난 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됐니? y는 f2x 플러스 3. 됐죠? 여기 역함수입니다. 여기에 역함수를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와 y가 뒤바뀝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식을 gx가 나오도록 써야 돼. gx는 누구죠? f의 역함수죠. 얘들아. 어렵게 풀지 마. 쉽게 풀면 돼. f의 역함수가 gx야. 그럼 여기 뭐 붙여줘야 돼요? 이 f 위에 뭐 붙여줘야 돼? 역함수 기호를 이렇게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g를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다시 여기다 역함수 기호를 붙이면 이 f는 g로 바뀌지. 대신에 여기는 x와 여기는 y가 또 다시 자리가 맞바뀌지 않을까? 이게 필요하니 혹시? 여기다 역함수 기호를 붙이면 여기는 y가 x로 여기는 x는 y로 이렇게 뒤바뀌잖아. 근데 이게 얘잖아.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잘못 썼어. 내가 잘못 썼어. 말하는 도중에 꼬여가지고 내가 잘못 썼어. 다시 봐. 여기까지 맞지? 함수 f에 봐라. 내가 선생님 말하다 꼬여서 잘못 썼어. 네모는 f 네모는 세모야. 그럼 f 역함수를 취하면 얘랑 자리가 맞바뀌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얘 통째가 이 통째랑 자리가 맞바뀌는 거잖아. 됐지? 여기 역함수기를 붙이는 순간 여기 F 역함수는 G로 바뀌고 얘랑 얘가 자리가 통째로 맞바뀌는 거지. 이해하니? 왜? 이게 정의역이잖아. 얘가 정의역이 아니고 2y 플러스 3이 정의역 역할이잖아. F에서는. 근데 역함수기를 붙이면 이 정의역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치역의 위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식을 이제 뭐로 정리하면 되죠? y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변 2로 나눠주시면 y는 2분의 1x,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주어지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함수 gx로 표현한 겁니다. 얘가 a, 얘가 b가 될 거예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돼요. 또 빨리 할 수 있는 거 봅시다. 196번 죄송한데 196번이 질문인데 이건 쉬워요. 직접 계산하세요. F1은 3의 1제곱 1의 자리니까 F1은 3, F2는 9, F3은 7, F4는 1. 그치? G1은 7, G2는 9, G3은 3, G4는 1. 맞니? 그거 역함수 문제 풀면 돼요. 이거 우리 풀면 한번 배워봤잖아. F 합성 G 역함수 1은 F 가로 G 역함수 1 이렇게 되잖아. F 가로 G 역함수 1 됐니?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K라고 둡시다. 아니요. 이걸 K라고 둡시다. 이게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잖아. G는 알지만 G 역함수는 모르니까 얘를 K라고 둬. 그럼 G 역함수 1의 값은 K 따라서 GK는 1. 아까 G가 뭐였죠? 7의 1의 자리 중에 1 나오는 게 뭐였니? 4잖아. 4. 그죠? K가 4야. 그럼 이 값 4라는 얘기니까 얘는 F4를 구하라는 얘기지. F4는 3의 4제곱의 1의 자리니까 그냥 다시 1이 되겠네. 1. 그렇죠? 3의 4제곱의 1의 자리니까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니 뭐야.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201번 요까지만 합시다. 시간상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201번 그리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여러분 나와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이 수업에 대한 보강 수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시간 맞춰 오셔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몇 시에 오셔야 되냐면 3시에 다 같이 시간 맞춰 오세요. 아니 2시에 와. 2시 안 되는 사람. 난 2시에 못 온다. 2시에서 5시까지 할 거야. 안 되는 사람 지금 얘기해. 2시에서도 5시까지 안 된다. 지금 빨리 얘기해. 괜찮아. 내가 어떻게 조절해 볼 테니까 안 되면. 내가 지금 갑자기 잡은 거잖아. 네 스케줄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세요.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 안 된다. 돼요? 그럼 2시에 나와서 3시까지는 일단 이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 선생님 3시에 수업이 끝나면 3시에서부터 5시까지는 이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이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201번 보세요. 함수 F는 1대1 대응이야. 1, 2, 3, 4가 1, 2, 3, 4 때 가는 거야. 근데 함수 X의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F는 A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F1은 1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F2는 2가 될 수 없고 F3은 3이 될 수 없고 F4는 4가 될 수 없다. 이런 걸 말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대1 대응인데 1, 2, 3, 4 1, 2, 3, 4 F1과 F4를 더해서 7이 돼야 돼요. 어쨌든 얘는 근데 숫자가 1, 2, 3, 4 중에 하나일 테고 얘도 1, 2, 3, 4 중에 하나겠지. 두 수를 더해서 7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나요? 3, 4밖에 없어. 딴 조합은 안 돼. 근데 앞에 게 3이냐 뒷게 4냐 뭐 이 차이 되겠지. 그 차이겠지만 어쨌든 3, 4의 조합이죠. 됐니? 근데 F1이 3이라고 칩시다. 그럼 F4는 4잖아. 근데 이거는 모순이지 않나?
F4는 4가 될 수 없다며. 그럼 이 조합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F1의 값이 4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저절로 F4의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짝지어주는 겁니다. F1은 4로 가요. F4는 3으로 갑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남은 건 이걸 구하는 겁니다. F1, F 역함수 1. 근데 남은 게 아직 뭐가 남았죠? 2와 3이 안 남았어. 2와 3이 남았잖아. 근데 이건 보나 마나잖아. F2는 지금 남아있는 게 1, 2밖에 안 남아있는데 F2는 2가 될 수 없으니까 F2는 어디로밖에 못 가요? 1로밖에 못 가네요. 갈 수 있는 방향 1대1,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하겠죠.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시다.